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갑질 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택배기사가 피해자인데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그 아파트 입주민이 택배기사를 폭행해서 중상을 입혔습니다. 2명의 택배기사가 폭행을 당했는데 두 사람은 형제였어요. 아니, 피해자 2명을 놓고 가해자 1명이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행사할 수 있나 봤더니 가해자가 복싱 선수였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기자 연결을 해보죠. CBS 경인센터 이준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이달 초에 있었던 일이라면서요? 예, 2주 전인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니,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면서 폭행이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뭐 기사는 좀 짧게 나왔던데 정확히 정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정확히 말하자면은 피해자인 택배기사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건 아니었고요. 네. 마스크를 턱에 걸쳐놓은 상태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다 보면은 숨이 가쁠 때가 있으니까. 그렇죠. 잠깐 마스크를 턱 밑에 걸쳐놓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주친 거예요? 아파트에서, 계단에서, 혹은 복도에서, 어디서? 예, 아파트 입구 쪽에서 그 택배 분류를 하고 있던 택배 기사들을 보고 한 입주민이 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냐고 훈계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졌고, 네. 그리고 누가 먼저 때렸는지는 좀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 말로는 택배 물품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입주민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하고, 입주민 말로는 택배 기사가 먼저 자기 명치 부분을 세게 밀어가지고 때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지금 엇갈려요. 시작은 엇갈리지만 그러니까 폭행을 당한 정도를 보면 이쪽 그 택배 형제 쪽, 사촌 형제 쪽이 훨씬 많이 당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인 그 형제들은 서로 중상을 입었고요. 가해자인 입주민은 정상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택배기사 그 사촌 형제는 2명이었는데 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나? 이렇게 중상, 전 사진 보니까 굉장히 끔찍한 중상이던데 이 정도까지 맞았죠? 예, 그 택배기사분들은 일반적으로 좀 고객과 마찰이 있을 경우 대응하지 말라는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가해자가 자신을 때려도 예. 대응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해자는 취미로 복싱을 배운 아마추어 선수였습니다. 8년 정도 전에도 아마추어 대회에서 나가서 좀 경기를 뛴 경험도 있고요. 자, 지금 사진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부상 정도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주민하고 마찰이 빚어져서 이게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더 이렇게 뭐랄까요? 더 이렇게 폭행을 맞대응을 할 수 있었지만 참았다 이 얘기군요. 형제들 얘기는. 예, 맞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좀 대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택배기사분들은 자기 담당 지역을 다른 직원한테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담당 지역.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입주민이 두 사람을 괴롭힌 게 처음이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 그 입주민과 그 피해자 택배기사가 처음 만난 거는 지난달 28일입니다. 예. 그날도 마찬가지로 입주민이 택배기사한테 마스크 문제로 시비를 걸었고요. 그때도? 네. 이때부터 그 입주민은 피해자가 택배 배송을 올 때마다 화물차를 발로 차기도 하고, 아직도 그렇게 사냐면서 좀 인신공격도 했습니다. 지난번 그 경비원 돌아가신 그분도 하루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20일 동안 지속됐던 갈등이고, 협박이고, 폭행, 폭언이었는데, 이 경우도 이날 하루의 일은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거의. 예, 허위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예, 그 두 분이 처음 만난 날, 네. 가해자인 입주민은 피해자가 자신한테 침을 뱉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토대로 국민신문고와 그 택배기사분이 근무하고 있는 택배업체에다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근데 피해자 말로는 네. 바닥에다 침을 뱉은 거지 가해자한테 침을 뱉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경찰이 CCTV로 확보해서 분석하면은 정확히 드러날 예정입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사람이 가는데 거기다가 사람한테 침을 뱉는 택배기사? 이거는 저희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주민 입장에서는 나한테 뱉은 것 같았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비가 붙고 청원까지 나온 상태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 일로 뭐 동생, 형 다 많이 다쳤는데 지금 일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 형부는 홍채염으로 인한 시력 저하까지 앓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담당 지역을 너무 오래 비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지역을 뺏길 수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좀 생계를 이어나가기에 어쩔 수 없이 그 사건 발생한 7일로부터 6일 뒤인 13일 날 바로 출근을 해서 택배 배송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상태로 지금 사진 보고 있는데 저 얼굴이 좀 말이 아닌데 저런 상태로 다시 그냥 지금 택배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아이고,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되자 주민들이 나서서 가해자를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는데 주민들 중에 그럼 목격자도 계시는 거고 뭔가 기존에 어떤 평가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입주민에 대한? 입주민을 만나서 택배기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은 참 성실했던 젊은이였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이런 좀 여기 아파트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식같이 느껴졌는지 입주민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저한테 제보한 것도 입주민이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가해자를 엄정 처벌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작성해서 지금 택배기사한테 전달한 상태입니다. 그 가해 입주민 경찰에 입건이 된 상태인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해자는 지금 피해자가 먼저 자기한테 시비를 걸고 내 명치를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주먹이 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주장하는 거죠. 서울의 경비원 갑질의 그 가해자 역시 계속 지금 자신은 억울하다. 나는 뭐 때린 적 없다. 계속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네요. 사과는 있었습니까? 어쨌든 시작이 어찌됐든 지금 저 택배기사가 저렇게 많이 다친 상태인데. 아니요. 폭행은 인정하지만 먼저 자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좀 정당한 폭행이라는 게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사과는 따로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이번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기자로서 어떻게 마무리되길 바라세요? 저도 일단 그 한 살 터울 형이 있는데요. 제 앞에서 형이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형제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덜해질 수 있게 가해자분이 좀 진정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정황을 좀 듣죠. 형제 택배기사 갑질 폭행 사건 최초 보도를 한 CBS 경인센터 이준석 기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